하늘을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세계의 지붕인 티벳 고원을 지나는 청장철도. 평균 해발 4,000m를 오가면서 얻은 별명이 하늘열차입니다. 청장철도는 중국의 베이징에서 출발해 티벳의 주도인 라싸까지 운행됩니다. 총 길이 4,000km, 꼬박 48시간을 달립니다. 열차 안은 중국인, 티베트인,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빕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꽤 많습니다. 지난해 7월에 열차가 개통된 이후로 관광객이 4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티베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원입니다. 사람들은 순수하고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1992년까지) 개방이 금지돼 은둔의 땅이라고 불렸던 티벳. 청장철도가 놓이면서 서부공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티벳이 가진 고유한 자원을 중국으로 예속시키는 전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과 잦은 왕래를 하게 된 티벳 사람들은 아직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요. 새로운 접촉을 통해 이들의 문화도 변해가겠죠. 밤낮을 달린 열차가 목적지인 라싸역에 도착했습니다. 이틀을 열차에 앉은 채로 달려온 티벳 사람들. 짐꾸러미 속엔 무얼 가득 담았을까요? 천상고원. 이것이 티벳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원을 따라 흐르는 티벳의 젖줄인 알롱창포강. 카일라스 산에서 발원해 히말라야 산맥으로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거쳐 겐지스 강과 합류하는 긴 강줄기입니다. 티베트인들이 신성시하는 성산 카일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곳곳에 나부끼는 오색 타로초는 티베트인들이 꿈꾸는 우주의 색깔입니다. 티벳의 오랜 역사 도시 장체로 가는 첫 길에서 만난 실로. 실로 타시들래? 18살 소녀 실로가 새끼 양을 등에 메고 지나갑니다. 이웃 마을에서 제법 싼 가격에 양을 사오는 길입니다. 고원의 환경에 적응한 양은 티벳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재산이죠. 이 길로 가면 하늘에 닿을까요? 해발 5,500m의 고갯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육나고개에서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근 20여 개 마을 사람들이 빠짐없이 모였습니다. 자치정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마을 대표를 뽑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라싸에 보낼 마을 대표를 뽑는 날이에요. 양을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서 옮겨 다니는 유목민, 티베트인들은 1년 중 10월이 되면 마을로 돌아옵니다. 마을 회의는 이때 열리게 됩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으니 술 한 잔이 빠질 수 없겠죠. 남자들은 무슨 술이에요? 소자. 여자들은 준비해온 잠깐 사이에도 손을 휘지 않고 일합니다. 오랜 유목 생활에서 만들어진 부지런한 습관입니다. 그거 맛있지. 다시 빌래? 다시 뒤로 봐야 또 유목 생활은 낯선 이박인마저 친근한 친구로 만들어주는 모양입니다. 카펫을 짊어진 두 청년을 만났습니다. 35살 동갑내기 친구인 군주와 빠시양은 카펫 소매상입니다. 우리의 보부상인 셈인데요. 카펫을 팔기 위해 보통 150km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시장으로 카페트를 팔러 갑니다. 많이 걸을 때는 하루에 보통 150km를 걷습니다. 유목민들은 카펫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벼를 지붕 삼아 정착하고 바닥에 카펫을 까면 그곳이 집이 되는 유목민의 필수품이었죠. 그래서 카펫을 만들고 파는 직업이 많았던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한 달에 3, 4천 위엔을 벌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엔 몇백 위엔밖에 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카페트를 파는 일이 생계를 잇는 데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카펫은 지금도 티베트인들의 중요한 생계 수단입니다. 알롱 창포강과 카일라스 산이 감싼 첫 번째 도시 장체입니다. 장체는 티베트 카페트의 주산지입니다. 네팔과 부탄에 인접해 있어서 15세기 전까지만 해도 대상들이 오간 무역의 관문로였습니다. 다시 빌래. 내 집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흰 천을 걸어주는 것이 티벳의 고유한 풍습입니다. 흰색은 윤회의 인연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돌과 흙을 겹겹이 쌓아 올려 벽을 만든 라모 씨의 집은 전형적인 티벳 가옥의 모습입니다. 라모 씨 집에는 4명의 식구 가운데 3명이 카페 직조공입니다. 집에서 가축을 기르고 카페트 짜는 일을 하고 있죠. 카페트를 짜는 사람들이 1000가구 정도 됩니다. 장체에서만 한 해 10만여 장을 만듭니다.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티베트인들은 가축을 키웠습니다.
가축에서 젖과 털을 얻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 도구이기도 하죠. 이렇게 얻어진 소젖으로 버터차나 야크유 등을 만들어 먹습니다. 라모 씨의 두 딸 쪼카와 초런뚱이 무엇보다 정성껏 돌보는 건 양입니다. 양털은 카펫의 원재료여서 양털의 좋은 품질이 질 좋은 카펫의 기본이 됩니다. 카펫 직조공의 직업의식이죠. 쪼카는 어머니 옆에서 직조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루에 보통 12시간씩 앉아서 작업을 합니다. 카페트 한 개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에 한 개를 만들어요. 무늬가 복잡하고 많은 것은 20일씩 걸리고요. 매듭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물건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이라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쪼카의 카펫은 꽤 인기가 높습니다. 카펫 소매상들이 쪼카의 카펫을 사러 오는데 만드는 즉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쪼카가 가족 경제의 한 몫을 합니다. 조카가 1년에 3,000위엔 정도를 법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쪼카의 동생 철원뚱도 카펫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언니만큼의 기술자가 아니어서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솜씨 좋은 수공예 카펫 장인이 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이네요. 티벳 제2의 도시인 시가체. 도시 곳곳에서 오체 투지를 하는 순례자들을 만납니다. 땅바닥에 온몸을 붙이는 인간이 하늘에 드리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티벳 장력으로 1일과 15일, 그리고 30일은 성스러운 날입니다. 이런 날은 타시룽포 사원도 평소보다 많은 순례자로 북적입니다. 타시룽포 사원은 대대로 판첸라마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성스러운 사원을 찾아온 티베딘들. 가난한 살림에도 한 줌씩 쌓은 밀가루로 보시를 합니다. 타시룽포 사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26m짜리 금동 불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긴 줄을 한없이 기다립니다.
이런 신앙심이 2000년 동안 천상고원을 지킨 힘이었을까요? 시가체에는 사원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수공예 카펫 공장이 있습니다. 장첸 카펫 공장은 10대 판첸 라마가 죽기 전에 설립한 곳입니다. 시가체에는 2개의 카페트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1988년에 세워졌으니까 벌써 20년이 돼가죠. 공장에서 일을 하는 카펫 기술자는 모두 80여 명으로 대부분 가정에서 카펫을 만들어 온 직조공입니다. 이미 직업 교육을 받고 온 셈입니다. 당신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직원이 기술을 알고 오지만 제가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공예 카펫은 주로 관광객이 사갑니다. 빵댕이 뭐예요? 빵되는 거 앞에 지메니까 앞치마. 앞치마 앞치마의 무늬. 예. 따바 디자인, 나 호피, 타이거 디자인. 범 가죽 아, 호랑이. 예 호랑이 가죽 호랑이 가죽 모양. 그래서 Tibetan dragging. 용. 용. 집에서 용인다 선로. 예스 부이야. 또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되기도 합니다. Auspicious fruit design, fruit. 프랑스에는 전시장까지 있어서 전시된 디자인을 보고 주문을 해옵니다. 기상꽃, 예, 기상꽃. 티벳의 문화를 담고 있는 수공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많이 팔리진 못합니다. 특히 티베트 사람들이 수공예품을 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년엔 티베트 자치정부에서 200만 유엔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다행이에요. 정부에서는 이제야 조금씩 전통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티벳의 상징은 뭐니 뭐니 해도 주도인 라싸입니다. 전성기였던 7세기부터 라싸는 티벳의 중심지였습니다. 산 하나를 깎아서 만든 거대한 성, 포탈라 궁전이 보입니다. 티벳 불교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하기 전까지 기거했던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궁전 앞은 순례객과 관광객으로 붐빕니다. 저마다 하나씩 손에 든 작은 마니봉. 오체투지를 하는 신자. 순례객들은 궁전 앞에 있는 대형 마니봉을 돌기도 하는데요. 신앙심에 집중하기 위한 티벳 불교만의 독특한 의식입니다.
요즘 라싸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왕래가 잦아지고 자본이 들어오면서 성소 티벳이 달라진 것입니다. 신시가지에 있는 한 유흥업소의 밤. 흥에 겨워 노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세계 어디든 같은 모양입니다. 포탈라 궁이 만들어지던 시기, 라싸에는 또 다른 명소 조캉사원이 세워졌습니다. 티베딘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원 곳곳에서 순례객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발 닿는 곳이면 어디서든 절을 하는 신앙심만으로 모두 숙녀인 것. 엄마 손을 잡고 따라온 꼬마 아이도 습관처럼 경배를 하고 이틀 먼 길을 걸어서 사원을 찾아온 소녀도 있습니다. 라싸의 구시가지가 조캉사원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데요. 티벳의 풍물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또 다른 관광지기도 합니다. 라싸의 외곽, 허름한 아파트에는 30살 세대 바일람가 삽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바일라무 부부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는 손으로 카펫을 만드는 직조공입니다. 라싸 카펫 공장이 부부가 함께 일하는 직장입니다. 바일라무는 온종일 일을 하고 한 달에 2,000위엔, 우리 돈 26만 원을 법니다. 남편의 벌이까지 합해도 네 식구가 살기엔 빠듯합니다. 손으로 카펫을 짜기 때문에 일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벌이가 다르지만 다른 직조공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이 공장은 라싸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카펫 공장입니다. 한 해에 3,000kg의 수공예 카펫을 짜고 있습니다. 바일라무 부부와 같은 카펫 직조공만 380명이 일합니다. 라싸 카펫 공장은 50년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1958년에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직원이 12명이었습니다. 8만 위엔의 자본금으로 시작했죠. 지금은 직원도 늘었고 자본금도 1,800만 위엔으로 늘어났습니다. 크게 성장했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진열하는 전시장입니다. 유목민들이 많이 생산해가 이건 포탈라 궁전을 본떠 만든 카페트입니다. 아래는 8가지 기상을 나타내는 문이고요. 비싸지만 인기가 높습니다. 바닥에 쓰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걸어놓는 것입니다. 티벳 사람들을 비롯해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카펫을 구경하고 구입합니다. 전시된 제품을 보고 나중에 대량 주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티벳 사람들에게 수공예 카펫은 대대로 물려주는 재산입니다. 수공예 카페트를 사고 싶습니다. 좋은 카페트를 사서 아들한테도 손자한테도 대대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이 비싸서 조금은 망설여지기는 하네요. 这些是八仙图，比较代表吉祥的那种。 네. 여 중간 부분은 연한 꽃입니다. 불상이 하나의 산이고 산이 하나의 불상인 것. 그 장대함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중국 성도의 낙산대불입니다. 여인의 눈썹같이 아름답다 해서 이름 붙여진 아미산은 해발 3,000m에서도 빛이 납니다. 가격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카페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역시 중국입니다. 물산이 풍부해 고대엔 남쪽 실크로드라 불렸던 중국 성도.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중 한 품목이 카페트입니다. 특히 성도 카펫의 특징은 실크 소재라는 것입니다. 기계식 공장에서 생산하는 카페트가 싼 가격으로 물량 공세를 하는 것과 함께 한편으론 현대 생활의 변화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모 카페트의 역사는 2000년, 실크 카페트의 역사는 2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양모 카페트는 벌레를 먹기가 쉽고 청소하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실크 카페트는 이런 불편함이 없죠. 디자인에 있어서도 더 섬세하고 복잡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서 인기가 무척 높습니다. 문화의 변화에 따라 현대인의 요구에 맞춰 수공예 산업도 달라지고 있는 거죠.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이고 있는 나라, 네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선 배낭을 맨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전체 인구의 80%가 힌두 교도인 만큼 도시 곳곳에 힌두 전통이 묻어 있습니다. 불교 문화 역시 화려하게 꽃피웠는데요. 한때는 티벳의 속국이었고 인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양털과 솜으로 실을 뽑는 이 허름한 공장은 카트만두 시내에서는 꽤 큰 규모입니다. 공장에서 실을 뽑는 직조공들은 사용료를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수공예 자영업자입니다. 도시다 보니 집안에서 실을 뽑기가 쉽지 않아 공동 작업장이 필요했습니다. 이 공장은 14년 전부터 운영됐습니다. 20여 명이 일하는데 시설과 잠자리, 식사를 제공하고 사용료로 한 달 1,300루피를 받아요. 스물다섯 살의 우르마즈는 이곳에서 일한 지 9년째가 됐습니다. 일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일한 지는 14년이 됐어요. 힘들진 않나요? 괜찮아요. 11살 때부터 직조공 일을 시작한 베테랑 기술자입니다. 네팔의 수공업 직공들은 대부분 아동 때부터 일을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있는 16살 사비프라도 10살이 되지 않아 직공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하루 12시간 정도를 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3,000에서 3,500 루피를 받습니다. 털먼지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가끔 기침이 심하게 나고 열이 나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결핵에 걸린 적은 없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사는 게 많이 힘들어져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하다 보니 결핵 환자가 많습니다.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하지만 굶지 않고 생계를 이을 수 있는 건 기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거리가 계속 줄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직조공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이 만들어지면 염색 공정을 거쳐서 카펫 짜는 방직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카펫을 생산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랄바하드는 한 달 전까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열 달 전에 결핵에 걸렸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고 집에서 쉬었거든요. 치료는 정부에서 해주지만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지 못해 힘들었거든요. 랄바하드가 결핵 치료를 받는 동안 직조공인 부인이 혼자서 돈을 벌어 네 식구가 생활했다고 합니다. 15명 정도가 일하는 이 공장에도 랄바하드와 같은 결핵 환자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결핵재단을 통해 직조공들을 위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조금씩 도움이 됩니다. 전통 수공업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네팔 정부는 직조공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하는 우리나라의 장인 지원과 비슷한 거죠.
인구 13억의 나라 인도는 전통 사리 의상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예순다섯 살의 풀찬다스는 사리를 짜는 직조공입니다. 사리는 인도 여성들이 입는 전통 의상인데요. 갖가지 무늬를 수놓은 화려한 색감의 천을 몸에 두르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통 의복을 통틀어서 사리라고 부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두파타입니다. 힌두 사회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목에 두르는 거죠. 두파타는 이틀 정도면 한 개를 만들 수 있어요. 한 개에 100루피를 받습니다. 풀찬다스는 14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 51년 동안 사리를 짰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요즘 수공예 사리 직조공들의 가장 큰 문제는 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팔았습니다. 지금은 중간 상인에게 팔아야 합니다. 손으로 짠 사리를 사는 수요가 별로 없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팔 수가 없습니다. 풀찬다스가 사는 로타 마을에는 풀찬다스와 같은 직조공들이 5만여 명에 이릅니다. 인구 6만 명의 마을에서 90%가 사리 직조공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수공업으로 사리를 짰지만 지금은 40%가량이 기계 작업으로 사리를 생산합니다. 로타 마을에도 기계로 사리를 짜는 공장이 있습니다. 전기를 공급받아서 기계를 돌리는 건데요. 3년 전에 생긴 이 공장은 무슬림 계급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두 대의 기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한 기계에서 한 개씩 하루에 2개의 사리를 만듭니다. 사리 한 개에 30루피를 받고 있고요. (1980년대) 초 인도 정부에서 기계로 사리를 짜는 사업을 허가하면서 수공업 사리 직공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손으로는 열흘을 짜는 물량이 기계로는 8시간이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싼 가격에 밀리고 팔 곳은 사라지고 그래서 사리 수공업자들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통 사리의 변화를 가장 실감하는 곳은 수공예 사리 판매점입니다. 바라나시 시내에는 사리 상점이 한 골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점은 젊은 무슬림 상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바라나시 사리 골목에서만 150년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수공예 사리를 팔았습니다. 화려한 색상과 섬세한 디자인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리 판매 상인은 전통 사리 산업이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를 값싼 사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내수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사리를 싼 값에 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로 생산한 사리가 나온 이후로는 손으로 짠 좋은 사리를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싼 사리를 매달 사서 받고 입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수공예 사리가 팔리지가 않죠. 호황을 누렸던 수출 시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팔 곳이 없다 보니 수공업자들은 주문을 받아야만 사리를 짜기 시작하는데요. 어쩌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 주문이 들어와도 수공예 사리를 짧은 시간에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사리 산업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조공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우선은 쇼핑몰 등을 만들어서 판매할 곳을 적극적으로 열어주어야 직조공이 물건을 만들 수 있죠. 무엇보다 직조공이 계속 사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해줘야 합니다. 직조공들이 있어야만 전통 사리 산업이 맥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50년 수공예 장인도, 4,000m 고원의 카펫 기술자도, 카트만두 시내 허름한 공장의 직공도. 배운 건 오직 손으로 천을 짜는 기술뿐입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2000년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고유한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오늘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어가는 전통이 더 아름답습니다.